소개받은 양봉석이고요. 저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울산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소속은 이제 울산의대 뇌학과의 재활학과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제가 건강연대에서 2012년도부터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건강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5년 전에 만들었고 부속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초로 시장 계실 때는 미래비전위원회 복지건강분과를 맡았고, 최근에는 이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이렇게 보건의료연구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제 주된 관심사는 지역 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그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건강 지표라든지 보건 의료 인력 현황에 대한 거고, 어떤 보건 의료 인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대안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시면은 건강 지표를 먼저 보면, 울산이 전국에서 지금 이제 건강 지표를 가장 이제 잘 나타내는 게 기대 연명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보통 이제 84세, 우리 이제 84.8세가 평균입니다. 평균이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83.4세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하고 한 보시면 한 2.5세 정도 우리가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2.5세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100만 명이 동시에 같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기대 연명이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이제 기대 연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울산의 동구가 전국에 252개 자치제 중에서 가장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동구가 낮다. 그러면 잘 산다는 남구는 오래 사냐? 실질적으로 보면은 193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 보면 가장 잘 기대 연명이 높은 데가 이제 가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흔히 말해가 송파구나 이제 서초라고 하는데, 지역들을 비교를 해보면 한 7세 정도 우리가 일찍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일찍 죽어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소득 간에 있어 가지고 울산은 특징적인 게 그렇게까지 격차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살까지 이렇게 같은 시군구 내에서 같은 강력시 내에서나 아니면 도 내에서 차이가 있지만, 울산은 소득 간의 차이는 없이 일찍 죽는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 연명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게 이제 건강 형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에너지가 쌓이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혈관에 기름기가 끼겠죠. 그리고 당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 연명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같은 경우에 전국의 17개 시도 강력시 중에서 저희들이 3위, 그 다음에 당뇨병 같은 경우는 2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이제 기대 연명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건강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릴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망률이 높죠.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의료원이나 큰 병원을 이야기하지만 지역 내에서 건강주치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리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고혈압을 진단받은 경험률에 보면 전국에는 한 20% 정도인데 울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했을 때 한 18명, 전국적으로 20명 정도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이 내리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고혈압이 치료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한 19명 정도 조금 넘게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93.6%, 울산은 92.8% 정도 돼 있죠.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같은 경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7.3.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치료하는 것도 한 9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제외된 10%들이 핵폭탄을 갖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료 시설이 아주 좋으면 우리가 아주 오래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 형태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식생활 습관을 잘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대 연명에 있어 가지고 34.6%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진대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사가 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혈당이라든지 기름기 같은 게 높을 경우 29%가 기대 연명에 있어 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오히려 보면은 우리가 큰 병원이 있으면 뭔가가 엄청나게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기대 연명이 있어 가지고는 한 5에서 10%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 연명 높인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역에 있는 의료 인력들, 그리고 공공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냐, 이런 것들이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전공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보면 병원마다 전공의가 없습니다. 저도 전공의 없이 지금 한 15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대 연명은 OECD 비교해 가지고 3.5세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해피 가능 사망률이 굉장히 낮죠, 보면요. 그리고 흡연율도 낮고 술은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비만도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의료 인력에 보시면 알겠지만 임상의사 같은 경우에는 2.5명이고 OECD는 3.7명입니다. 그리고 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8.4명이고 OECD는 9.7명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간호인력은 장롱 면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롱 면허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60% 정도밖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기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각의 여기 시내만 조금만 가시면 보면 알겠지만 MR이나 CT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창출해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래도 자주 빨리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이 우리가 OECD 비교해 가지고 3배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뺑뺑이 돌면서 애가 소아가 죽고 지역에는 응급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아주 기괴한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의료가 거의 뭐 병상수로 따지면은 뭐 한 5%, 10%가 안 되죠. 한 6% 정도 되고요. 의사 수도 거의 뭐 6%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유방임적으로 맡겨지니까 우리가 지금 경상 의료비가 OECD 비교해 가지고 낮지만은 가장 급속도로 빨리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초고령 노인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연히 나이가 많게 되면 병원에 자주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그거를 통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느껴지지만 아무리 정부에서 전공의 보고 들어오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면 그만큼 의료 체계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체제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의사의 선의에 의해서 갖춰지는 시스템, 그리고 민간에서 코로나 때 느꼈겠지만 구글해가지고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아주 기괴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은 울산이 보시면 전국의 의료기관 보시면은 의료기관에 활동하는 간호사를 보면은 전국 평균이 4.4고 울산이 4점입니다. 4점이고 평균보다는 그렇게 낮진 않죠. 보면은.
근데 이 독일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 1000명당 한 12.1명이 이제 배출이 되고 활동하는 간호사는 거의 다 활동을 하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85% 이상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70%,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장롱 면허가 많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병원 내에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간호사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간호대학 졸업자 수가 우리가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적지가 않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간호사들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OECD 비교해도 더 많죠, 보면요. 근데 이 간호사들 어디 있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40%는 집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실을 확정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간호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전공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들이 굴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을 오롯이 간호사가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최근 10년 동안에 울산 그러니까 지역 내에 간호사들이 졸업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졸업한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당연히 숫자가 많아지는데 유출되지 않고 증가되는 곳은 어디냐면은 서울하고 경기도 말고는 전부 다 간호사들이 더 많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개선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임금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OECD 비해서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에서 거의 한 1.8배 정도 높죠. 그리고 여기에 서구 나라에 비해 가지고 가장 높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거의 범각의 의사 임금이 높은 경우입니다. 우리 병원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젊은 의사들이 남아서 일을 안 합니다. 왜? 밖에 나가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 10년 동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5년 동안 제가 우리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지금 의사가 적으니까 이 친구들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 봉급에 못지않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의사 임금이 코로나 이후로 확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공적인 의사들을 배출해내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공적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그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 임금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환자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적정의 표준 진료를 하는 구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명하고 관계되는 데는 안 가죠. 왜? 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 거기 한다고 가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주 울산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전국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그러면 활동 의사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작년에 나타난 자료인데 지난 10년간 보시면은 울산의 활동 의사 수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2013년도에 인구당 한 1.3명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1,800명 정도, 그다음에 인구당 1.6명입니다. 증가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 같은 경우에 비해서 한 30% 정도, 그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대전에 비해 가지고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떨어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울산에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은 울산대학교밖에 없죠. 옛날에는 동강병원도 같이 있었는데 동강병원이 수련병원에서였던 지위는 이제 없는 상태고요. 그럼 울산에 있는 전공의들이 결국은 졸업을 해서 남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구조죠, 보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의사 수는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 비해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모자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에 비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절반, 그 다음에 전국에 비해 가지고 한 3분의 1이 모자라죠 보면요. 그래서 울산이 다른 이 시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의사 수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가감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원인이 뭐였는가에 대해 가지고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의과대학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의과대학을 그러니까 정원을 2,000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윤석열 씨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핵심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거점 대학, 이게 국립대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마다 이제 권력 책임 의료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립대학교가 다 책임지게 했고, 울산 같은 경우 울산대학교가 책임지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이야기했던 거는 2.8의 비율로 지방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이 보면은 이제 소규모 대학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대학에는 100명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200명까지, 충북대 같은 경우 200명까지 뽑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인가지는 울산처럼 이제 인가지는 울산에 받았는데 수도권에서 의대를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교가 8개거든요. 그런 대학에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결국은 남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대학교, 수련 과정 이렇게 봤을 때는 수련 과정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작년 3월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러니까 국립대학교에 뭐 일을 주고 그다음에 사립대에 팔로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이 있고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한 3대 7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3,058명이 이제 의대 수거든요. 근데 2,000명을 늘렸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개 대학은 반납을 해서 1,50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에서 1,500개만 정원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국립대학교에 몇 개를 줬냐면 400개를 줬고, 사립대학교에 1,100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2.8에 대한 그러니까 국립대학교에 많이 주겠다 이게 아니죠. 지금 사립대학교에다가 2배로 더 많이 준 겁니다. 보면 두 개로 많이 줬고, 수도권의 사립대학교에 50%, 그다음에 그 중에 경인대학교에 경인 지역에 22.5%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보니까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사립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좀 황당한데요. 그래서 이 대학들이 지금 비인가 학습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8개 대학이 울산대학교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울산에다가 성인은 받아놓고 교육은 서울에서 하는 대학이 수도권에 하는 대학이 8개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정원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현재는 427명인데 443명을 정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은 사실은 면피용으로 한 거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목적으로 가졌던 지방에다가 의과대학을 정원하겠다라는 목적이 상실이 되었고, 이 대학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에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 지방에다 많이 주겠다, 이런 거는 계산을 하면 엉터리죠. 엉터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가지하고 교육장소에 따라 가지고 해보면은 이게 걔네들은 인가지는 3.7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장소는 수도권의 4.5,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5.5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사실은 윤석열이 황당하게 짝이 없는 결정을 한 거고, 이 공무원들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보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여러 시스템을 보더라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인가지에 학생 실습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울산은 10%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총 실습이 보통은 이제 1년 동안 실습을 하는데 10%만 울산에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동국대 8.5%, 건국대 17%, 한림대 20%, 순천향대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과대학 정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울산대학교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냐면 원래 2024년까지 울산대학교는 이 의대가 서울에 지금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보면 이게 보시면은 예과생들은 뭐 당연히 뭐 예과생들부터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의과대학 교육이 이제 실습을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날은 이제 국시 준비를 하는데 전부 다 서울에서 다 했죠.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교육부가 너는 그래도 이론 교육은 울산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실습이 원래는 이제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만 하는 건데 얘네들이 교과 과정을 싹 바꿨습니다. 왜? 서울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서울에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교육부에 제출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기발하게 정책을 편 겁니다. 이런 대학이 울산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 과정을 바꿔가지고 계속 서울에 있겠다. 그래서 법이 실습은 인가지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과 2학년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울산은 내려올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울산의대가 제대로 된 의과대학이 되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대학원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대학원도 서울에 있습니다. 대학원이 서울에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가지에는 그러면 교원들을 선발해야 되고 서울에서 교육했던 것처럼 울산도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없죠. 그리고 당연히 그 직원들이나 이 행정 직원도 뽑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직원도 뽑으려는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수도권 교육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2021년도 21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시정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일반 대학 같은 경우 거의 95%가 지역에서 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당 대학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서울에 이렇게 남아 있고 계속해서 서울에서 이제 한 2년 이상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립의대가 보통은 이제 개수로 하면 한 33%고요. 의대 정원으로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이게 울산의대가 이제 그 교육부에다가 자기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울산대학교는 실습이 한 10%만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러면 졸업자 중에서 인턴의 울산대학교에 남는 인턴은 12.2%, 그다음에 레지던트는 5.1%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울산의대가 아산 병원을 위한 쉽게 말해서 의료 인력 그러니까 배출소가 된 거죠. 지역의 목적은 이제 국립대학교의 경북대하고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의 대의 그 정원을 줄여가지고 울산하고 몇 개 대학에 줬는데 목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대학이 지금 88년도에서 지금 2025년이니까 무려 35년 동안, 37년 동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과연 졸업 후에 인가지에 얼마큼 남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울산에 남는 경우는 거의 10%도 안 되고요. 근데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실습을 하고 졸업생들이 지역에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
한 40% 정도는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가는 경우는 25%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그러니까 뭐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경우도 한 25% 되거든요. 그래서 법과대학이 인가지에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가지에서 트레이닝을 만약에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물론 가지만은 그것이 30%뭐 절반 이상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울산대 같은 경우는 아주 이 비정상적인 교육 체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애들도 처음부터 내가 서울 아산병원에 가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가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지방에 있는 거는 루즈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졸업생들 현황에 대해서 보면요, 강원도나 보시면은 경북은 동국대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주 이런 지역들은 자기 지역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들일수록 수도권하고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기 지역이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고착화 되는 것을 끊기 위해서는 뭔가 아주 국가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면은 지방은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초에 이렇게 정당에 이렇게 그 소아 응급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러 갔었는데 맘카페 엄마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가 아픈데 울산대학교 병원에 지금 소아과 선생님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일주일에 2번은 밤에 안 합니다. 그러면 저기 어디야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묻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부산대학교 가려니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울산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절박한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젊은 부부가 여기서 남아서 애가 출산이 됐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은 잘 출산했는데 애가 안 좋다. 그럼 누가 케어를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봉착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요 의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책들이 어떤 게 나왔냐면은 졸업 후에 그러니까 지역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 40%를 뽑아라고 근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법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화가 돼가지고 아마 40%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 나머지 이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0% 정도 뽑거든요. 근데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들 있죠. 그 8개, 7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은 안 뽑습니다. 거의 10%, 20% 정도밖에 안 뽑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최저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시로 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는 이제 친화적으로 정책을 안 하겠다라는 게 몇 년 동안 나왔던 결과물들이고요. 올해 2025년도 결과는 이제 받아보면 알겠죠, 보면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2006년도에 나왔는데 지방대 살리려고 돈 줬더니 의대 정축에 울산대 58억 원이 삭감됐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그로컬 사업이었거든요. 그로컬 사업이었는데 울산대학교가 1,000억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그로컬 사업을 하라고 이제 했는데 엉뚱한 데 돈이 들어갔죠. 그 내용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로컬 사업을 하면서 미래 메디칼 혁신파크 울림 인프라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의과대학을 이전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과학대학원을 하고 의과학대학원을 하겠다 하고 입지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칼 혁신파크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2020년도까지는 울산의대가 지역에 내려오면서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울산대학교가 돈을 마련하겠다는데 2023년도부터는 그로칼이라는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얘네들이 머리를 썼던 거죠. 그러면 그 건물 짓는 데다가 우리가 그로칼 사업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쓰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나라에서 140억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강경수 의원한테 뉴스에 아주 크게 났거든요. 사이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의과대학이 이렇게만 지어도 이게 모질할 판인데 여기다가 의과대학원이 아니고 이상한 의과학대학원이 내려오겠다 했고 거기다가 의료혁신센터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의과대학은 1층, 2층짜리 대학이 되고 나머지는 의료혁신센터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재원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그 의과대학을 한마음회관 그 건물 5층짜리를 다 자기들이 재원하겠다는 어느 순간 고루칼 돈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니 너희는 의과대학은 의과대학 짓는데 이거 쓰면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다 반납하라 이렇게 됐죠. 원래대로 하자면 이거는 처벌 대상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집행이 됐다면 국고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의과대학이 그래서 굉장히 우습게 됐는데 이렇게 아주 작은 의과대학이 만들어졌어요. 이 의과대학이 이딴만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중에서 1, 2층짜리 의과대학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1, 2층짜리 의과대학을 짓겠다고 지역에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결과가 다시 뒤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과학대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의과학대학원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공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하고 관련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니는 대학원이 아니거든요. 의대 대학원이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엉뚱하게 이걸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면 완성이 됐는데 이 건물까지는 1층, 2층은 의대가 쓰고 3, 4층은 못 씁니다. 그래서 의과학대학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의과학대학원을 운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울산대학교 의과학대학원이 메리트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애들이 졸업을 하면 뭐 생명공학과나 이런 애들이 졸업을 하면 다 서울에 갑니다. 뭐 지방 대학교는 동남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대학원을 가감하게 한 적이 없는데 의과학대학원을 교육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울산대학교는 굉장히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거 정원을 50명 뽑겠다 했는데 이거 못 뽑으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보시면 이 교육부에다가 제출했던 걸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거는 의과대학하고 다른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그로컬 사업으로 의과학대학, 그러니까 의료혁신센터 쓰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너가 쓰면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과대학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에 있는 의과대학의 그 문패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5층까지 있거든요. 보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층, 2층짜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의과대학 인정을 받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오늘자 뉴스거든요. 13일자 뉴스에 충북, 울산, 원광대만 불인정 받았어요. 이거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의과대학이 이 의사들도 보면은 의과대학 생긴 걸 싫어할 거잖아요. 그리고 의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의대 인정을 해서 너가 자격이 있으면 4년, 6년을 가는 거고 의대 인정이 없으면 불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못 받으면은 의과대학생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꼼수를 쓰다가 된통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게 돼버렸죠. 보면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 의대 정축이나 그 다음에 추가 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울산대학교 의대생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위력적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의과대학이 그러면 왜 서울 아산은 이게 8개 그 7개 대학들은 왜 이렇게 편법으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수도권 정비법이 있거든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하면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은 수도권에 대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울산대학교에 인가받은 걸 이용해가지고 서울에다가
교육을 하겠다는 아주 편법을 이제 3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보면요.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대학이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사립학교 시행령인데, 대학 설립 시행령인데 요만큼이 없는 대학입니다. 예, 요만큼이 없는 대학. 예, 그리고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학 본부도 울산에 없는 것 같아요. 학장님 울산에 계셔야 되는데 학장님이 서울에 계시는 것 같고 운정도 다 서울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제법 많습니다. 보시면은 빈가 교원들을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아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산 융합학원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학원을 만든 거예요. 보면요. 대학원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보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의사 인력 확보라는 게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생이 졸업을 해서 울산대학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또 뭐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은 다음에 이 친구가 남아서 교수가 돼야 되고 이러려면 학위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 모교에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하려면 젊은 인력들이 의과대학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생명공학과나 이런 나온 친구들이 같이 연구를 하게 되고 국가에서 나오는 뭐 R&D라고 DI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지원을 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젊은 인력들이 많아지고 지역에서는 그걸 동기화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연구 인력들과 그다음에 성장 동력들이 생기는 건데 없습니다. 서울에서 다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야기한 건데 본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가밀화 정책에 따라서 서울 경기에 대학을 설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울 아산병원을 이렇게 교육협력병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울산 시민들은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뭐랄까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는 정부나 아니면은 시에서 아주 책임 있게 이걸 다시 하는 걸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대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환자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요런 과목도 배우고요. 요런 과목도 배우고 요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환자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질병에 대한 기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정책들, 울산의 건강 정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문학적 소양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원을 운영해가지고 국가의 연구를 참여하고 연구소도 운영하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 동력들을 만들어내가는 거거든요. 지금 울산은 요렇게만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위 고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학과라든지 공대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생명 공학과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의과대학 단독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방의대가 부실하게 되면 당연히 병원도 부실하게 되겠죠. 보면요. 부속병원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지방대 질도 당연히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필수 의료도 당연히 붕괴되겠죠. 졸업생이 소아과나 그다음에 뭐 힘든 외과 이런 거 안 하면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 환자들이 가게 되면은 당연히 수도권 집중으로 되고 지역에는 환자들이 없어지는 아주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그런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중심의 교육, 그다음에 지역 의대생을 확보를 해야 되고 수준 높은 의대가 돼야 되고 연구 시설이나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의사 인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 인력이 유입이 돼야 되고, 학과하고 협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인력들이 유입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의과대학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과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지방에서 자기 인가지에서 공부 안 하고 서울에서 공부하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학교가 아닌 데서 아무리 좋은 시설에도 공부해도 고등교육법에 의하면은 학점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받고 이러는 것들은 이거는 충분하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역에서나 아니면 교육부 통해 가지고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의대 인력들은 어떻게 되냐 보면은 지금 인구 10만당 의대 입학 정원 같은 경우는 한 우리나라 6명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 한 7.5명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면은 우리 북해도 홋카이도나 그다음에 시골 같은 게 의사들 많이 없거든요. 일본도 실제로 일본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돈을 보태어가지고 자치 의과대학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졸업해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수준이 낮은 게 절대 아닙니다. 졸업해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국가고시 합격률이 평균보다 다 높고요. 그다음에 졸업해가지고 다 남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실패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의과대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남게 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제가 남아가지고 하라 이렇게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관학교 학생들이나 경찰대학교 학생들은 남아서 하거든요. 근데 할 때부터 이게 생활비부터 해가지고 등록금을 다 지원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남게껏 하면 불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점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 의협에서 그러면 과연 의과대학 학생들 한 명당 돈이 얼마큼 지불이 될까 해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지불이 되고 전공의는 한 8천만 원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의사협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의대생이나 그다음에 전공의가 공공재다. 얘네들이 공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어떤 최소화와 경제 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네들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한 거죠. 근데 따지보면 1년에 돈이 얼마가 드냐면은 의대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5천만 원, 1억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럼 1년에 8천만 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의과대 학생들 지역의사제를 하기 위해서 8천만 원, 전공의하고 합쳐가 8천만 원 좀 들고요. 이게 그다음에 그러면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의과대학이 돌아가기 위해서 한 10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운영비를 10개 대학이면은 보통은 한 200억이라고 하면 1조밖에 안 들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돈을 많이 엉뚱한 데 도로 닦는 데 많이 쓰지만 1조 정도면 1000명의 의과대 학생들을 확보하고 그 졸업생들이 나중에 남아서 10년 동안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역에 필수 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형태를 개선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가 이 윤석열이가 사고 치는 바람에 투자한 돈이 그것도 민간 병원에다 준 돈이 1조 2천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절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될 시점이 왔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임금들이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근로자 평균 임금의 7.6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는 국립대학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립대학교하고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보고 너가 남아서 지역에 남아 이렇게 하면 걔네들 콧방 끓겠죠. 왜?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돈을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선배가 이게 흔히 말해가지고 이제 선후배의 어떤 위계 질서에 가지고 너 남아서 해 이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바꾸지 않게 되면은 국가의 아마 위기가 지금도 겪었지만 코로나 때도 겪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립병원에서는 다 응급 환자 안 보고 응급하지도 않는 환자를 30% 이상 계속 진료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에 대한 국가에서 책임지고 의대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임금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뭘 요구하겠습니까? 의사들한테 성과대를 요구를 하거든요. 성과대를 하면 그 실적들이 문자로 계속 옵니다. 문자 오고, 그 다음에 필요치 않는 검사와 필요치 않는 수술들이 당연히 시행이 되죠. 영리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의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 인력에 대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공적화를 하는 단계가 왔다. 그리고 이걸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또 위기를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울산대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좀 했던 이유는, 울산대학교가 지금 전공의들이나 이런데 굉장히 처우를 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이제 선전상의 매출이 많다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매출을 떠나가지고 외상이나 아니면 심내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솔 못지않게 하고 있거든요, 보면요. 그러면 이 울산대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여기에 돼 가지고 이제 시에서나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 측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죠. 보면은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와 보건의료 시스템의 요구, 사회적 책무를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요구를 이행한다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를 해야 되고 교과 과정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대 인정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기본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의과대학이 교육에 예를 들어 가지고 6년 중에 최소한 5년 이상은 같은 지역에 있어야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뭔가를 좀 조치를 해야 되죠. 보면 인상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내에서 보건시설뿐만 아니라 임상 술기시설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울산대학교 같은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병원의 900병상이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있죠. 근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대 정원에 보건의료 인력의 가장 핵심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불법 편법적인 의과대학을 지역을 복귀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연구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에 의해서 한다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립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공공의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생들 중에서 일부를 지역 의사제에 편입을 하겠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과대학을 아예 통째로 의과대학을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 기관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감하게 이런 정책들을 정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가덕고 신학 만드는데 15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뭐 옳다 그렇다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바로 옆에 그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민주정부가 수립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울산의대가 지금 이제 교육부에다가 제출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역 인재를 80%까지 하겠다 했어요. 교육 특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연 했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내용이 핵심적일 것 같아요. 보건의료 학종 중에서 의사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대가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사제가 아까 울산대학교가 자기 스스로 교육 특구를 하면서 80% 이상 졸업생들을 지역에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역에 하게끔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간호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간호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